추석 연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네. 잡아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추석이고 또 연휴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우선요 우리 네. 구직자들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추석 명절 때 이 남성분들도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마 아직까지도 혼자 뒷짐지시고 TV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요즘 많이 바뀌었을 네. 거예요. 정경호 대표 어떠세요? 그럼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같이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음식 주는 거 받아 먹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럼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죠. 절대 그럴 수 없고요. 네. 더불어서 저는 이제 뭐 송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설거지는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제 딸랑딸랑 해주면서 또 가볍게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네. 깜짝 이벤트를 또 준비하곤 합니다. 어머, 안 그래 다 보이시는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죠. 네, 그렇죠. 네, 멋지시네요. 저기 부인께서 이제 힘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안마는 기본으로 하고요. 안마요? 그렇죠. 그것도 부위별로 나눠서 합니다. 발 마사지 따로 하고요. 네. 어깨 마사지 따로 합니다. 중간중간 부위별로 필요한 부위는 10종 더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을 계속적으로 놀려줍니다. 뭐 네.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줄이야 뭐 이러면서 저도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저희 그렇죠. 남편 좀 대표님한테 보내야겠어요. 굉장하신데요. 네, 하여튼 보내주십시오. 컨설팅비는 싸게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두 분께서 지금 식은땀 흘리고 계십니다. 아니, 네. 특히 부위별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내세요? 신성진 대표. 네. 저는 사실은 뭐 밤을 저희가 제사 때 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또 좀 집안이 나름 좀 전통이 있어서 항상 진짜로 이게 다 그 생유를. 수가공 되지 네. 않은 거 생밤을 쓰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까야 돼요. 근데 그게 안 해보신 분은 아마 모르실 건데 굉장히 밤 까면 어려운 진짜 작업. 힘들잖아요. 밤을 일단 까고 네. 나중에 또 모양을 내야 되거든요. 그 친다고 네. 얘기하는데 칼로 그 작업만 하는데 사실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그거를 대표님이에요? 제가 뭐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손이 해오고 이렇게 거치군요. 손에, 저기 오른쪽 손에 칼자국이 있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아니, 그 대표님, 하고 계세요. 그 몇 분 정도 모이세요? 저희 뭐 가족이 저희는 형제가 이제 저희 형님 저희 이형제라서 뭐 모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제 차남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선친께서 저를 꼭 시키셔가지고 제가 그걸 정말 총각 때부터 다시 해왔어요. 예. 오래되셨으면 그만큼 기술도 남다르시겠어요. 그랬으면 제가 네. 힘들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상우 씨, 이런 분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글쎄요, 일단 밤 까는 기술이 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밤가남이네, 별명 밤가남. 네. 밤가는 남자. 자, 신현우 대표께서는 이제 가족이 생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요. 네. 이제 뭐 저희 뭐 여기 딱 한 분 빼고는 다 이제 제 결혼 선배신데 단 한 분 빼고요. 네, 단 한 분이요. 단 한 네. 분 빼고요. 근데 참 저도 이제 올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네. 뭐 처가가 처음 생기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제 꼭 만나야 되고 이런 그 입장이 좀 놓였는데요. 예. 사실 아직은 신랑. 신서방, 아직 여기 좀 살아 있어가지고, 제가 뭘 만지려고 그러면, 왜 앉아 있어라. 아직은, 뭐 아주 장가 잘 좋습니다. 근데 뭐, 가셨네요. 저희 뭐, 정경희 대표님께서 뭐, 올해까지만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하여튼, 올해까지 좀 즐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어떤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좀 잘하는 거 있어요, 본인이? 저 뭐, 운전. 운전. 여보세요? 그럼 다 하잖아요, 운전은. 뭐 이런 거. 운전은 다 하는 거고, 정경호 대표님은 좀 배우세요. 힘든 그 부인을 위해서 안마를 부위별로 안 되잖아요, 부위별로. 뭐 한 말씀 좀 드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우리 네. 내년에 다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신현주 대표께서 같은 대답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구직자분들은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 좀 나눠보죠. 신현종 대표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왜 취업하는 분들이 추석 연휴가 되면 막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명절 연휴인데 친척분들도 만나게 돼서 좋지 않냐. 뭐 사실 뭐 결혼 못한 노총각이 친척분들한테 야 너 장가 언제 가냐 이런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추석 명절 때 어른분들 만나가지고 뭐 사실 뭐 취업이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면 사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서류 전형이 끝났고 인적성 검사가 끝나고 이제 면접을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의 지금 서류를 준비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명절 기간에도 좀 이제 뭐 친지분들하고 만나고 하지만 또 취업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절 기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뻔한 얘기 말고요. 좀 저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말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떻게 우리 예측 못한다는 게. 네. 일단 저희가 10월 3일까지 징검다리로 해서 사실 네. 그 연휴인데 네. 이 3일하고 4일에 그 서류를 마감하는 이런 잔인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미원상사, 그리고 서울메트로, 프루덴셜 생명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리고 넥슨, 포스코. 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전부 이 명절 때 이 서류를 마감을 하고요. 네. 사실 또 작년까지는 이 금융권들이 뭐 표현이 그런데 뭐 담합이라고 하죠. 예.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추석 마지막 날을 서류 마감일로 했었거든요. 아, 네. 뭐 올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그 명절 기간에 취업을 계속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예, 또 이런 사정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얄밉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그러네요. 얄미워요. 네. 예, 아주 얄미운데 이게 서류는 보통 컴퓨터가 받거든요. 그냥 해놓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연휴니까 연휴 이제 쉬러 가고요. 컴퓨터들도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명절 때 좀 분위기 어수선하잖아요. 또 놀러 가야 되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명절이 지나면 뭔가 자 우리 연말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그 조직 분위기도 좀 쇄신해 해볼 겸 해서 사실 이런 그 인력 충원이라던가 이런 채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에서도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좀 추석 연휴 때 뭐 구직자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 채용을 좀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명절 되면은 또 연휴가 되면은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구직자분들은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면접 때 좀 네.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그 네. 좀 기왕이면 또 친척들이 모였으니까 네. 그걸 좀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친척들 앞에서 한번 이제 모의 면접을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아, 뭐, 네. 뭐 할아버님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또 예. 이제 그 어르신들 보면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친척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체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 좀 자신의 상황이라던가 어떤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려가지고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여러 가족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걱정을 다 해주시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뭐 우리 재건 MC도 야 장가 가라 이거 빈말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 이렇게 좀 얘기를 재권 드리겠습니다. MC가 이 시간대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네요. 예. 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말 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런 면접의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선 추석 명절을 딱 맞으면 네. 심한 두통부터 시작해서 소화불량을 이렇게 겪는 환자들이 뭐 속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또 취업 준비생들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명절 증후군 해서 가족을 만나기가 두렵다. 친지를 만나기가 두렵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또 알바업체가 요즘 뭐 난리라고 합니다. 뭐 그냥 추석 때 그냥 알바 어떻게 해서 조금이나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알바하는데 뭐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주는데 막 수십 대 1로 이렇게 막 경쟁이 붙고 또 어떤 곳은 뭐 신약 뭐 알바해가지고 이제 마루타죠, 마루타. 예, 그렇게 해서 막 또, 그래서 좀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석 때라는 이 명절이 굉장히 좀 잔칫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1년에 풍성한 수확이고 또 그것들을 또 나누는 공간이고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취업준비생분들한테 저는 먼저 그냥 거시적으로 딱 단도직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수세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친지와 이렇게 만남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인 질문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취업은 잘 돼가니? 이거 질문을 먼저 듣지 마시고요. 연기 들어가셨어요? 예, 먼저 얘기하신 거. 어떻게 요즘 별일 없으시죠? 예. 회사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먼저 들어가세요. 곧바로. 네, 제가 어르신들께. 이 말씀 드리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성공적인 성공적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친구, 저 얼굴이 좋네? 이 사람은요. 일이 잘 되는 사람한테 더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거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뒤로 도망가려고 하고 작은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밖으로 먼저 나와서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요즘 경기 괜찮으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작은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그쪽이 수세적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적극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아버지 제가 어느 쪽으로 가면 업종은 어느 업종이 나을까요? 어느 직종이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객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박정현 씨님 워낙 뭐 미남이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눈이 높으신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해 이 얘기를 먼저 듣지 마시고 먼저 들어가서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세를 먼저 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주객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지. 내가 뭔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말로만 물어봐.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좀 성공적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 예비된 성공적 이미지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려가지고 아, 근데 장할아버지 요즘 뭐 경기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아, 저도 뭐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업종은 어떤 업종이 나은지, 직종은 어떤 업종이 나은지, 직종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최고의 인프라인 것 같아요. 친구, 친척들이.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뛰어난 정보들이 나옵니다. 네. 뭐 이미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죠. 운진 같은 경우에 이제 극동공사에 이제 부도가 나면서 지금 굉장히 여파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에 뭐 제2의 지금 불황이다. 이럴 정도로 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경기 불황이 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신입사원 공고가 났다고 해서 그리고 수시 채용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뭐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의미에서 장할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럼 정말 뛰어난 소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꾸 그런 무슨 움츠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뒷방으로 들어가고 도서관으로 피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 저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직종 분석도 되고 이 직무 분석도 되면서 제가 그 잡에 맞을까요? 어떻게 제가 한 20년 동안 봐오셨으니까 제가 어느 직무에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이러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객의 전도가 되면서 평소 놀라운 정보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요즘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쉼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요즘 그런 책들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생한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0대, 50대는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네? 직장 다니기 요즘 편할 것 같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시고 너무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발짝 좀 나오셔가지고 먼저 던지시면서 한편으로 좀 쉼의 작업들. 그래서 자기 면접을 좀 먼저 보시고 자기 분석을 좀 먼저 보시면 훨씬 더 추석이 좀 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희망을 준 거예요? 절망을 준 거예요? 예? 여보세요? 약간 혼나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절망을 줬다. 희망을 줬다. 아니, 왜냐하면 좀 주변 다니다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하니까. 너무 위축돼 있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떴는데 네.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가분들 나오셨지만 지금 채용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느끼기에도 저도 야, 이거 상태가 진짜 심각하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 자꾸 수그러들지 말고 오히려 자기는 오픈해서 특히나 이런 추석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나한테 응원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또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취업분들이 좀 잘 되고 좀 대기업 사장님 이런 분들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도 워낙 업종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재건 씨도 꼭 이제 친척들 만나면 누구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사촌 형이 45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상진 이사님께서는 순서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앞서 대표님께 말씀하신 친척 어른분들과 대화라는 거는 굉장히 정보 습득 측면에도 유리함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비슷한 나하고 나이와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안에서 말을 잘하는 거 하고 실제로 어른들 그죠? 자기보다 최소한 10년, 20년 사회적 연륜으로나 나이로나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말 잘한다고 면접에서 꼭 그런 학생이 붙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명절 기간 때 그 주변에서 이렇게 평소에 뵙기 힘든 어른들이 오시면은 좀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내 입장의 이야기를 어른들께 어떻게 이해시키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트레이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그 도움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평소에 좀 시사성 아니면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도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본인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대화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휴 때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대부분이 이제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을 가면 그 고향에서 또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그 또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죄송합니다. 고향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더라도 또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났을 때 또 네. 너무 이렇게 좀 재미 위주의 이야기, 그죠? 평소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나 또 회사나 직무에 따라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정보나 회사마다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서로 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대화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낸다면은 며칠 정도의 연휴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정말 뭐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 만나서 이런 정보들도 많이 얻고 그런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신 대표님은 어떻게 그 명절 때 친척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요? 저도 사실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마루타 얘기하셔갖고 제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빵 터졌었거든요. 사실 명절 기간에 저도 뭐 친척분들 이렇게 뵙는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명절 기간 때 친구들이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네. 근데 꼭 아침 8시나 9시 정도에 아침 8시나 9시 정도에 어느 병원으로 와가지고 나를 태워오면 내가 점심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명절날 아침에 왜 병원으로 사람을 부르나 이러고 가면은 8시 정도에 갑자기 병원 문이 열리면서 건장한 청년들이 한 100명이 우르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명절 기간에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구나. 저도 옛날에 그걸 보면서 상당히 재밌었었는데. 네. 예, 사실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어른들을 뵙기보다는 좀 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저희 살고 있으면서 사실 고민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뭐 이런 그런 친구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사실 명절을 좀 보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요. 이 추석 연휴 전날에 이 취업 준비생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바로 추석 때 문을 여는 도서관은 어디인지 그걸 문의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이럴 때는 가서 어깨라도 좀 주무르고, 예, 좀 이렇게 응원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세 분께서는 이런 분들을 항상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어떤 마음이신지 또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네. 네, 그럼요. 당사자가 아니면 그건 못 느끼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질문이지만 받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심하게 표현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이 정도 스트레스가 아닐까. 격투기는 보통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추격하기 전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가끔 취업 준비생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추석 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자기만의 이렇게 재충전의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우리 대표님 또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바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또 스펙이 하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턴, 업무, 경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취업 스펙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너무 우울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삶은 어쩌면 관점과 태도인 것 같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인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너무 도발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 보면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만 바라보지 말고 또 국외를 또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국외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와 형식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스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활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 특히 친척들이 인맥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한 사람 뒤에는 미국의 조 지라드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250명이 있다. 그것이 가깝든 멀든 반드시. 왜냐하면 보통 미국에서는 파티를 하면 한 사람이 보통 200에서 250명이 반드시 참석을 했다. 이런 통계치에 의해서 조 지라드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만나는 친척분들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쳐야만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왜냐하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굳고 쏟아붓고 있지만 사기업에서 뽑는 거는 사기업들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줘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결국 일자리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고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도 있지만 국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나가는 행턴이 아니라 본인만의 그런 어떤 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 충전의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게 이 추석에 있어서 좋은 전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사실 제가 등골이 싹 오싹해진 게 제 핸드폰에 250명이 있거든요, 실제로. 오, 예. 그래요? 저도 한번 파티를 해보면 법칙에 250명이 딱 오는지 맞는 분이시군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이게 소통 전문가 앞에서 소통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추석 연휴를 50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디 길에 나가가지고 이런 50대, 60대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어르신들 좀 가까운 분들이니까 좀 만나서 이분들과 대화하는 법을 좀 익혀가지고 좀 면접 전형 때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도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예. 취업이 많이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30군데 붙으나 30군데 떨어지나 가는 회사는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취업 준비생들이 사실 그런 뭐 사회적인 또 뭐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너무 좀 소신을 잃지 말고 또 사실 취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정답이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자신의 소신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와 진로, 의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좀 더 서류 전형과 뭐 면접 전형, 입사 전형에 좀 도전적인 그런 자세로 좀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좀 응시를 했으면 뭐 그렇게 하면 또 실제적인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나한테 잘 맞는 회사는 언젠가는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우리 네. 세 분은 이렇게 추석 명절이라든가 뭐 연휴라든가 이런 어떤 순간들을 다 그 친척들이 어떤 그 스트레스 주는 그런 질문들을 다 겪고 나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셨고 어떻게 네. 준비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어려울 먼저 수도 있으셨죠, 대표님도? 아유, 그럼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IMF 원년 멤버를 만나고 계십니다. IMF가 아니, 뭔가요? 그렇게 만나기 어렵다. 그럼요. 네. 여러분 IMF 원년 member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 IMF의 뜻을 알려드리면 IMF는 나도 미치고 머더도 미치고 파더도 미친다는 그것이 IMF입니다. 다 미쳤죠. 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부도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딱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공고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떴던 게 다 없어졌다고요? 그럼요. 취업 공고 자체가 다 취소가 됐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S전자, 지금의 H기업은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사가 완전 다 보류가 됐거든요. 예, 확정이 됐다가 IMF가 터지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신입사원을. 네.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무기한 보류가 되면서 그때 당시 한 250명이, 왜냐면 제 거기 친구가 소송 대표로. 그래서, 그래서 한 3천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입사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그것이 IMF였습니다. 더 진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아마 글쎄요, 거의 한 80군데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명, 많아야 3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거의 9월, 8월 이후로 4학년 2학기 때 넘어가니까 거의 이제 뭐 씨가 말랐고요, 원서 자체가.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마지막 기업, 그러니까 첫 직장이 제가 외국계유였는데 그때 당시 경쟁률이 무려 70대 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죠. 굉장히 하나님한테 감사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지금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어느 시인인가 어느 철학자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좋은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피가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제 친척분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IMF가 딱 터지자마자 뭐 다 미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근데 원서를 가져와라. 근데 제 자존심이 허락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 기업에 들어가느니 제가 자영업을 하겠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하여튼 멘붕에 빠졌던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운 좋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스펙이라는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에 그냥 조그만 대학교를 나왔고요. 또 토익도 뭐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학점이 가장 겸손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요? 까봐야 예. 되겠지만. 저 2.8인데요? 그렇군요. 역시 예상대로. 예, 근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결국 사람은 그 열정은 전염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못난 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자꾸 떠올리지
묻지 마시고 IMF라는 저 사람도 뭐 IMF도 특별히 가진 거 없었고 사실 스펙도 그다음 전 라이센스 없었습니다. 토익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외국계 기업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재택근무였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높았어요. 중요한 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좀 관점을 바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서 본인이 먼저 좀 열정을 뿜어내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IMF가 아니라 뭐 서브프라임이 터져도 좀 좋은 기회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 대표님 저 방송 분량은 너무 이 또한 많이 지나가셨어요. 그렇죠. 방송 분량. 예. 아우, 다음 시원하게 분. 말씀하셨어요. 네. 다음 분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이사님께서는요. 예, 저 같은 어떠셨어요? 경우 저도 사실 뭐 거의 IMF 세대인데요. 저는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성향이 사실 그렇게 뭐 말을 막 잘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평소부터 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뭐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평소에 정리를 많이 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런 연휴 기간 때 너무 저희가 또 스킬적인 걸 사실 강조하기가 쉬운데요. 평소에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가 한 20년 짧지만 나의 인생 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그런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요. 사실 면접 때도 대부분 지원자에 대한 거를 파악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더 이렇게 좀 소신 있게 또 당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의 덕을 많이 보셨나요, 예전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면접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별로 떨지도 않고요. 소신 발언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뭐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내 소신껏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참 이렇게 다 색깔이 성향이 다르세요. 달라요. 성향이 하루 정말.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하신 예.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 신 이사님 자세히 보면은 네. 유진박 씨랑 좀 닮았어요. 유진박 바이올리니스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예. 닮았어요. 신 이사님의 재발견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신현정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IMF랑 좀 거리가 있으시잖아요, 출판이. 예, 어떠셨어요? 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참, 저는 참 편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두 분이 IMF 때 그 취업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실 때 저는 사실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왜 형님들이 낮에 같이 야구를 하자. 낮에 술을 먹자. 이분들 회사를 가셔야 되는데 왜 나랑 이 시간에 만나서 놀까? 저는 상당히 잘 몰랐었는데 네. 또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었었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근데 사실 뭐 상대적으로 저는 좀 그런 이 두 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좀 경제가 올라간 다음에 좀 취업을 한 세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저희 때 약간 국제화 이런 얘기가 좀 하면서 유독 영어 면접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은 영어를 하시는 분이 영어로 질문을 하면서 영어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때는 질문하시는 분도 영어를 못 하세요. 근데 우리말로 자, 지원 동기나 뭐 아니면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보세요. 네.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잘했어.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좋았던 시절이네요. 예, 좀 그래서 좀 이런 외국어 쪽의 어떤 그 스펙이라던가 이런 그 실질적으로 영어 면접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던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뭐 두 분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고생은 안 했지만 뭐 연휴 기간에 저 같은 경우 이런 그 물론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좀 만렙을 빨리 찍고 내려와가지고 영어 공부에 좀 매진했던 좀 이런 시기였거든요. 네네. 예,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가야 되고 연휴 때는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게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해서 취업에 대한 그런 전선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레이스를 펼쳐야 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에 매진을 해야 될지 그 방법도 좀 살짝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시간 관리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면접, 필기시험을 가기 위해서 서류 전형이 먼저 중요하니까 반드시 마감 3일 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 하셔가지고 서류 전형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원하는 회사의 회사 규모, 뭐 직무라든가 이런 자소서에 대한 부분에서 돌아다니는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든 어떤 뭐 여러 가지 카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요? 예, 아직은 뭐 면접 전형까지 시간 여유가 있지만 또 개인에 따라서는 뭐 습관적인 또 언어적인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보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그냥 서류 전형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한 번 정도는 모의 면접이나 또 면접 코칭을 받아서 자기가 면접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지 좀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분배를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준 대표님. 그 많은 그 구직자분들이 그냥 그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그 뭐 공채 명가 뭐 이런 그 공채 대기업들의 공채 정보만 보고 그냥 취업을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저희가 12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채용 공고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외국계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특징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최근에 그 지멘스 코리아의 면접을 보냈는데 최종 면접에 딱 2명 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채용하는 그 외국계 기업의 이런 그 채용 패턴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소극적으로 채용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내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짧게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항상 좋았던 거 긍정적인 면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면서 좀 자신감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 추석날은 아마 일기예보가 비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힘들더라도 밤에 꼭 보름달 한 번씩 꼭 보시고 본인의 또 합격 기원을 스스로 하면서 네. 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연휴를 맞이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탈나서 컨디션이 난조를 보일 경우 상당히 취업 준비하는데 어렵거든요. 네, 저한테 하는 소리 같네요. 네, 콕 집어서 예, 보시면서 콕 집어서 꼭 얘기 말씀해주세요. 드리는 네. 건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그 어떤 건강 관리 좀 유의하시면서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네. 네. 자, 세 분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페어링 HR의 신현중 대표, 에나콜의 소통아카데미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휴요. 네, 좀 뭐 스트레스 풀고 좀 재충전의 시간 삼으셨다가 연휴 끝나면은 또 기량을 마음껏 또 펼쳐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취업엔 오늘 특집으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됐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